어두운 밤, 낡은 오디오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한때 번성했던 마을, 이안. 그곳에는 잊혀진 전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마을 사람들은 풍요를 기원하며 금지된 의식을 치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의식은 재앙을 불러왔고 마을은 저주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봉인되어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봉인된 저주 아래 이안 마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황폐해진 건물들과 잡초, 무성한 길만이 과거의 비극을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이 마을을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들은 이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서둘러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이안 마을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후 도시의 삶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온 젊은 고고학자 유지. 그는 고향 땅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도시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며 촉망받는 학자로 이름을 날렸지만 복잡하고 답답한 도시의 생활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고향 마을은 예전의 활기찬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왠지 모를 침묵과 음산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유지는 자신이 어릴 적 뛰어놀던 숲과 들판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우연히 이안 마을의 유적지에서 기이한 고대 문양이 새겨진 석판을 발견합니다. 석판은 수백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새겨진 문양들은 놀랍도록 선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존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유지는 고고학자로서의 직감으로 이 석판이 평범한 유물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대 유물을 발견했을 때의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지는 호기심에 이끌려 석판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점차 전설 속 금지된 의식의 실체에 다가가게 됩니다. 석판에 새겨진 문양들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고대 언어로 쓰여진 의식의 절차와 주문들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문양들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석판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각 문양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먼지 쌓인 고문헌들을 뒤져가며 그는 점차 잊혀진 고대 문명의 지식과 마주하게 됩니다. 유지는 밤낮으로 석판에 매달려 해독에 몰두했고 그의 연구실은 수많은 고서들과 지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식사도 거른 채 오로지 석판 해독에만 집중했고 그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풍요 기원이 아니라 죽은 자를 되살리는 금단의 주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술은 불완전하게 행해졌고 되살아난 존재들은 저주받아 영원히 고통받는 망령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는 석판의 마지막 구절을 해독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끔찍한 비극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의 연구실에선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연구실은 마을 외곽의 낡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밤이 되면 더욱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둔 펜이 저절로 굴러떨어지고 창문 밖에서는 정체 모를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유진은 처음엔 과로로 인한 환각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섬뜩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속삭임,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 바뀌어 있는 물건들의 위치. 그는 이 모든 것이 석판과 관련이 있다고 직감합니다. 연구실 안의 공기는 점차 차가워지고 그는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고대의 지도는 바람도 불지 않는데 마치 파도처럼 일렁거렸고 닫혀있던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석판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꿈속에서 고대의식을 목격합니다. 피로 얼룩진 제단 위에서 섬뜩한 가면을 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거대한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키는 광경.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했지만 그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는 생생하게 유진의 꿈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살아있는 희생물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묶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날카로운 칼이 번뜩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유진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방금 꾼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을의 원로를 찾아갑니다. 원로는 마을의 가장 오래된 어른으로 마을의 역사와 전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눈은 수많은 세월을 살아온 지혜와 함께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원로는 유진의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역사라네. 그 석판은 봉인되었어야 할 것이었어. 원로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석판에 얽힌 비극적인 역사를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원로는 유진에게 더 이상 그 의식에 대해 파고들지 말라고 경고하며 마을 곳곳에 숨겨진 봉인된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곳들은 과거 의식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봉인된 장소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방벽이 아니라 저주받은 영혼들을 붙잡아두는 주술적인 감옥과도 같은 곳이라네. 절대로 그곳에 가까이 가서는 안 돼. 원로의 목소리는 경고와 함께 깊은 절박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원로의 경고를 무시하고 석판에 적힌 단서를 따라 금지된 의식이 행해졌던 장소를 찾아 나섭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고 두려움마저 잠재울 만큼 강력했습니다. 오래된 지도와 석판의 문양들을 대조하며 유진은 마침내 숲 깊은 곳에 숨겨진 폐허를 발견합니다. 넝쿨로 뒤덮인 낡은 석탑과 기괴한 형상의 조각상들이 숲에 음산한 기운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폐허로 향하는 길은 마치 시간의 터널을 지나는 듯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흘길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축축한 소리를 냈습니다. 거대한 고목들은 기괴한 형태로 뒤틀려 있었고 그 가지들은 마치 뼈대처럼 앙상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폐허의 입구에는 부서진 돌기둥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알아볼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과거 마을 사람들이 의식을 행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유진이 폐허 안으로 발을 들이자 주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어두운 기운이 그를 덮쳐옵니다. 그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느껴지는 섬뜩한 한기와 함께 과거의 비극적인 순간들이 환영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피에 젖은 제단,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존재들의 울부짖음.
그 환영들은 유진의 정신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환영 속의 사람들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고 그들의 비명은 유진의 귓가를 찢는 듯 했습니다. 그는 폐허의 벽면을 따라 그려진 벽화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벽화들은 의식의 전말을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환영과 벽화는 유진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폐허의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제단 위에는 녹슨 칼과 바싹 마른 꽃잎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칼날에는 오래된 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꽃잎들은 마치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바스러질 듯했습니다. 석판에 새겨진 의식의 절차에 따라 유진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칼을 들어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피를 제단에 떨어뜨립니다. 붉은 피가 차가운 돌 제단 위로 떨어지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폐허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하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단 주위에 있던 조각상들의 눈에서 붉은 빛이 번뜩이고 넝쿨로 뒤덮여 있던 석탑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진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심장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날뛰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봉인된 악몽을 깨워버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폐허를 빠져나오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지를 뻗어 그의 길을 막아서고 어둠 속에서 정체 모를 형체들이 그를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과거 의식의 희생자들, 영원히 저주받은 망령들이었습니다. 망령들의 형체는 희미했지만 그들의 원한과 고통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의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망령들은 유진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핥히고 속삭입니다. 내가 우리를 깨웠으니 너도 우리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의 차가운 손길은 유진의 피부를 뚫고 들어와 그의 영혼을 움켜쥐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망령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그들의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진의 뒤를 쫓아왔고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폐허 밖으로 겨우 벗어나지만 이미 그의 몸은 망령들의 저주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에는 알 수 없는 검은 문양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정신은 점차 혼탁해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주받았음을 직감했고 그 순간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망령들의 환영에 시달립니다. 그의 몸에는 알 수 없는 검은 반점들이 생겨나고 그의 정신은 점차 쇠약해져 갑니다. 그는 자신이 망령들에게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꿈속에서는 끝없이 망령들이 그를 쫓아왔고 현실에서는 그들의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잠에 들려 할 때마다 끔찍한 환영들이 그의 의식을 지배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어리석은 호기심이 불러온 결과에 절망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저주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멀어져야만 했고 그의 모든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진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그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더 이상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의 주변은 고요하고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찹니다. 유진은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점차 고립되어 갑니다.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알 수 없는 냄새.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공허함은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두려움과 혐오감을 보았고, 그것은 그의 마음을 더욱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지만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몸과 정신은 더욱 빠르게 쇠퇴해 갑니다. 그는 고대의 의학 서적을 뒤지고 신비한 약초를 찾아다녔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저주를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몸을 잠식하는 검은 문양은 더욱 선명해졌고 그의 피부는 점차 차가워지고 딱딱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마저도 예전과 달리 점차 낮고 음침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의 얼굴은 해골처럼 변해 있었고 그의 눈은 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망령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고 그의 피부는 마치 시체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끔찍한 악취가 풍겨왔고 그의 몸에서는 마치 썩어가는 시체에서 나는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은 절규하며 거울을 부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망령들의 사악한 의지가 스며들어 있었고 그는 점차 자신의 이성을 잃어갑니다. 거울 조각들은 그의 얼굴을 비추며 그의 끔찍한 변화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망령들의 속삭임이 끝없이 울려 퍼졌고 그의 자아는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어둠만이 그의 의식을 지배했습니다. 유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저주받았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고대어가 흘러나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유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망령들의 목소리가 한데 섞인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에서는 마치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알 수 없는 언어들이 뒤섞여 나왔고 그의 눈에서는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진의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함께 극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진을 괴물로 보았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완전히 망령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간적인 의지는 서서히 사라져갔고 그는 결국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식됩니다. 그의 영혼은 망령들의 저주에 묶여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의 육신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마을은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저주에 휩싸이게 됩니다. 밤마다 폐허에서는 끔찍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마을 곳곳에서는 정체 모를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마을을 떠나기 시작하고 이안 마을은 다시 한번 폐허가 되어갑니다.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는 깊은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제 망령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마을을 배회합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빛이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끔찍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마을을 떠다녔고 그의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그의 존재를 알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 그들을 괴롭혔고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둠에 잠식된 유진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후회하는 대신 더욱 깊은 악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망령들의 힘을 이용해 이안 마을을 영원히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세상 전체를 어둠으로 물들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잔혹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원한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맛보게 하려는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파괴와 혼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망령들의 힘을 모아 강력한 저주를 만들어냈고 그 저주는 이안 마을의 경계를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안 마을은 점차 살아있는 자들의 흔적을 잃어갔습니다. 집들은 텅 비고 거리에는 정막만이 흐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문들이 삐걱거리고 창문들은 유령처럼 덜컹거립니다. 밤이 되면 마을 전체가 망령들의 영역이 됩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마을을 배회하며 남아있는 사람들의 꿈속에 침투하여 공포를 심어줍니다. 이따금씩 용감한 자들이 마을의 저주를 풀기 위해 찾아오지만 그들은 모두 망령들의 먹이가 되어 버립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 끔찍한 광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잔혹한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의 미소는 마치 악마의 미소처럼 섬뜩했습니다. 그는 이제 영원히 어둠의 군주가 되어 이안 마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저주가 되어 이 마을을 영원히 속박했습니다. 한편 도시에서는 이안 마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는 사람들, 알 수 없는 질병,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끔찍한 소리들. 정부에서는 이안 마을을 폐쇄하고 접근을 금지하지만 호기심 많은 탐험가들과 영매들이 끊임없이 마을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모두 이안 마을의 저주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용감한 시도는 번번이 좌절됩니다. 그들은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고 끔찍한 환영과 저주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이는 정신을 잃고 폐인이 되어 돌아왔고 어떤 이는 아예 마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망령이 된 유진의 잔혹한 함정에 걸려들고 이안 마을의 저주는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유진은 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힘을 더욱 강화했고 그들의 절망과 공포는 저주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이안 마을은 이제 전설 속의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있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유진의 어리석은 호기심은 결국 자신과 마을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저주받은 고고학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때로는 알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으며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요.